너의 마지막 수학 2 2-2-1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강의하다가 주연이가 제 생각엔 녹아내리고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는 중이에요. 저번에 했던 내용을 또 간략하게 요약해서 위에다가 정리해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해보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서 힌트를 준다. 처음에는 접점을 알려준다. 접점을 알 때 그때는 뭘 구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그 다음에는 접선의 기울기를 알 때 그때는 뭘 구한다? 지나는 점의 좌표 하나 필요한데 그때는 접점의 좌표를 구한다. 다음에 이제 곡선 밖의 한 점을 알 때 곡선 밖의 한 점을 알 때 그때는 접점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거 아까 문제 하나 풀어드렸잖아요. 조금 헷갈리시면 그 풀이 강의를 계속 보셔야 돼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풀이 잘 보셔야 돼요.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해놓으면 그 t로 뒤범벅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그때 t만 알면 되죠. 그때 그 식에다가 그 지난다는 곡선 밖의 한 점을 대입하면 t를 알게 되고 접선의 방정식도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이런 얘기 해봤죠. 이렇게 두 직선이 수직일 때 그때는 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해봤었죠. 여기 필수 예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6번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곡선 y는 요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할게요. 요 문제는 조금 더 지나가서 뒤에 다른 문제를 좀 더 먼저 볼게요. 잠시만 보십시다. 이게 아니라 필수 예제 3번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순서를 좀 헷갈렸네요. 필수 예제 3번을 보시면 자, 곡선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기울기가 3이다. 제가 기울기 m이라고 써볼게요. 주로 기울기를 m으로 쓰기 때문에 1이 아니라 3이죠. 저도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자, 이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접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이걸 편의상 fx라고 하면 우리 여기에서 f'x 계산하면 2x 빼기 3이죠. 이게 여기에 있는 기울기 3이 되게 하는 x를 찾아야죠. 그럼 그 x가 3이군요. 바로 이게 바로 접점의 x좌표가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우리가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죠. x좌표가 3이고 y좌표는 9 빼기 9니까 빵이네요. 이게 지나는 점이군요. 이게 그 직선, 그 접선의 기울기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y는 기울기 3 곱하기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더하기 y좌표 더하기 0이니까 무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y는 3x-9 돼 있다 이겁니다. 그 아래 문제는 x축에 평행하다고 얘기했죠. x축에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몇이란 얘기입니까? 0이란 얘기죠. 그건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얘기한 겁니다.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걔는 풀지 않을 거고요. 밑에 있는 필수 예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4번 보시면 x 더하기 9y는 3이다. 자, 이 직선의 수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떤 직선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건가 봐요. 근데 그 직선이 얘랑 수직이래요. 그러면 그 직선의 기울기를 간접적으로 알려준 거죠. 그래놓고 곡선 y는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2 여기에 접하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얘기했어요. 얘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면서 간접적으로 기울기를 알려준 거죠. 자, 현재 얘의 기울기는 뭐가 될까요? 얘 기울기 뭡니까? y는 하고 정리했을 때 x의 개수가 기울기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x고요. 9로 나누니까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9분의 1입니다.
그럼 이 직선의 수직인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그 직선의 기울기, 그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될까요? 구가 되는 거죠. 수직인 직선끼리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요? 바로 9인 거죠. 즉 우리는 얘에 접하면서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얘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9인 그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된다. 그럼 어쨌든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는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9니까 접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이걸 편의상 fx라고 놓고 f'x 즉 3x 제곱 더하기 6x 얘가 9가 되는 x를 구해야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아마 두 개가 나오겠네요.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답이 두 개란 얘기죠. 넘어간 마이너스 9죠? 3으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0 되는 겁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3,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3 또는 1 나왔다 이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런 기울기를 만들어내는 x. 여기서는 접점이 되는 거죠.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 또는 1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 우린 접점의 좌표가 x가 마이너스 3일 때와 x가 1일 때가 있다는 걸 우리 알게 된 거죠. 또는 된 거죠. x가 마이너스 3이면 접점 y좌표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7 더하기 27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 3,2가 하나의 접점이 되는 거고요. 1 대입하면은 1, 3, 2 더하니까 네, 6이 또 다른 접점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는 계속 9였으니까 y는 9 곱하기 x 빼기 x 좌표 더하기 3이죠. 더하기 2. 그럼 y는 9x 더하기 27 더하기 29가 하나의 답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9 곱하기 x 빼기 x 좌표 더하기 y 좌표. 그래서 y는 9x 마이너스 3이 또 다른 답이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 이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아마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기울기가 9인 접선이 몇 개 있느냐? 2개 나왔던 겁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답이 2개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뒷페이지 가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5번은 아까 풀어봤었죠. 매우 중요한 유형입니다. 가장 중요한 유형이라고 봐도 됩니다. 거기에는 필수 예제 6번을 좀 볼게요. 필수 예제 6번을 보시면 6번 문제도 좀 중요해요. 자,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느냐. 자,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6번 문제는 그래도 중요하다고 체크해 두세요. 왜냐면 이제 여기에는 이 유형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필수 예제 6번에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y는 2x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 이 곡선이 y는 7x-3에 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에 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a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무슨 상황인가 봐요. 곡선이 직선에 접한다. 그러니까 이 직선이 이 곡선의 접선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접선은 알려줬지만 이 곡선의 식을 제대로 안 알려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보고 원래 접선을 못 구하는데 정확히는 그러니까 뭐 접선의 여기 보면 기울기를 알려주기도 했잖아요. 그 기울기가 7인 좀 접선을 해가지고 막 비교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정확히 구하기 어려운데 오히려 이번엔 접선을 알려주고 곡선을 묻는 거죠. 일단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아까 여기에서요.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하면 그 t로 표현되어 있는 접선의 일반적인 형태가 나왔어요. 그때 그 t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접선이 결정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걸 이용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곡선에서 모르는 미정계수가 있을 때에는 얘 접선 중에 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접선의 일반적인 구조를 구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자,
접점의 x좌표를 제가 t라고 하면서 모든 걸 시작할 수 있어요.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접점의 좌표는 t, 여기다 대입할 수 있겠죠? t 대입하면은 2t 세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죠.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이제 뭐 구할 수 있겠네요. 6t 제곱 더하기 a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얘의 접선의 방정식들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y는 기울기 6t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x 빼기 x 좌표 마이너스 t 더하기 y 좌표 2t 세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얘만 분배해서 x가 있는 항 없는 항으로 좀 나눠 볼게요. 그럼 y는 6t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x 이제 분배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6t 세제곱 잠깐만요. 마이너스 6t 세제곱 근데 여기 이제 2t 세제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해서 마이너스 4t 세제곱 됐겠죠. 다음에 여기는 이 문제 개 복잡하겠는데.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 at가 있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at가 있네. 사라졌네, 그죠? 아, 그렇게 복잡하진 않겠구나. 사라졌고 여기는 이제 더하기 1이 있는 거죠. 휴. 그러니까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얘의 접선이 주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접선 중에 뭐가 있어요? 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이 얘처럼 되게 하는 t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t를 구하면 a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접선들은 다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그때 얘처럼 되려면 이만큼이 몇이 돼야 돼요? 7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만큼이 몇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주는 t와 a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게 이제 이 말인 거죠. 이렇게 곡선에 미정계수가 있는데 접선을 알려줬어요. 뭐 접선에도 미정계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곡선에 미정계수가 있는 상황에서 접선에 대한 힌트를 주면서 그 미정계수를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접선의 일반적인 구조를 구해놓고 그것이 얘처럼 되기 위해선 어떤 식이 성립해야 되느냐를 따져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마이너스 3 나오려면 이게 마이너스 4여야 되겠네요. 그럼 t의 세제곱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1 나와야 돼요. 그럼 뭐 t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1, 뭐 t 제곱 더하기 t 더하기 이렇게 제가 쓰긴 했지만 여기서 허근이 나와요. 실근은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t는 1이다. t가 1이면 6 더하기 a가 7이네요. 그럼 a는 뭐다? 1이다. 괜찮습니까? 아래에 있는 문제도 같은 유형입니다. 그래도 한번 풀어볼게요. 왜냐면 이 문제는 약간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문제 보시면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2 얘가 y는 2x에 접한다. 그러니까 얘의 접선 중에 y는 2x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a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얘의 접선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구조를 구해서 그게 얘처럼 되기 위한 조건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처음에 그 시작이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본다 이겁니다. 접점의 x좌표 이렇게 쓰면 이제 x는 t가 돼버리니까 t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접점의 좌표 나오겠죠? 접점의 좌표는 t, 대입하면 t 세제곱 마이너스 at 더하기 2 됐겠죠? 접선의 기울기는요?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t 대입하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at 됐겠죠? a가 됐겠네요. 괜찮나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y는 기울기 3t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x 빼기 x 좌표 더하기 y 좌표 t 세제곱 빼기 at 더하기 2 돼 있단 말이죠. 이걸 이제 그러니까 분배해서 x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놔야 비교하기 편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y는 자, 이 덩을 여기다 분배해 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는 3t 제곱 마이너스 ax 분배하면 마이너스 t랑 3t 제곱 곱하니까 마이너스 3t 세제곱이죠.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입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t 곱하면은 플러스 at네요. 마이너스 at랑 사라집니다. 여기 이제 더하기 2 됐습니다. 그게 얘처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만큼은 몇이어야 되는 겁니까? 2여야죠. 이만큼 몇이어야 됩니까? 0이어야 됩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니까 t세제곱은 1이어야 되네요. 그럼 t는 얼마예요? t는 1입니다. t가 1이면 3 빼기 a가 2네요. 그래서 a는 뭐가 됐습니까? 1인 거죠. 괜찮으세요? 자, 뒷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아까 이론 설명하면서 이거 좀 지울게요. 그게 이제 접점을 알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접선의 기울기를 알면 접점을 구하고 접선에 지나는 곡선 밖의 한 점을 알면 접점을 이용해서 접선의 구조를 다 구해 놓은 다음에 그걸 먼저 알기 위해서 그 곡선 밖의 접선이 지난다는 곡선 밖의 한 점을 대입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관계 얘기했죠. 수직인 두 직선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번에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공통접선.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y는 fx라는 곡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만약에 y는 gx라는 곡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통접선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게 공통접선인 거예요. 얘가 이제 공통접선이죠. 그럼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 점의 x좌표를 a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fa와 ga가 어떻다? 같다. 이 점의 y좌표가 서로 같으니까. 그리고 f'a와 g'a가 어떻다? 같다. 같은 접선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괜찮으세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어떤 문제를 보게 되는가? 예제를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필수 예제 7번입니다. 필수 예제 7번. 자, 처음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자,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또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c. 이런 두 개의 곡선이 있는데 이 두 곡선이 1,-2에서 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장은 뭐가 있는가? 편의상 이 식을 제가 여기에서 fx라고 해볼게요. 이 식을 제가 여기서 편의상 gx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장은 f1과 g1이 같고 그 결과가 마이너스 2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는 f'1과 g'1이 같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나요? 근데 질문이 이제 뭐냐면은 A, B, C를 구하고 그 공통으로 접하는 그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얘기했어요. 이거 알면 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도록 하죠. F1은요, 1 더하기 A 더하기 B죠. G1은요, 마이너스 1 더하기 C인데 그게 마이너스 2래요. 사실 여기에서는 이거는 이게 마이너스 2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이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2니까 우리는 C가 바로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네요. 괜찮나요? 자, 이제 미분을 하면, 이 미분하면 2x 더하기 a죠? 1 대입하면 여기는 이제 2 더하기 a가 되겠습니다. 얘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이죠? 1 대입하면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3이 됐겠네요. 이 같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a는 마이너스 5다. a가 마이너스 5면, 어딨니? 마이너스 5면 b는 플러스 2다. 라는 주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ABC 다 구했죠. 이제 우리는 그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얘를 구해야 돼, 얘를. 얘의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하나 알면 되죠. 자, 정신을 좀 차려볼까요? 공통 접점이 1,-2예요. 그러면 그 접선은, 공통 접선은
당연히 이 점을 지나겠죠. 1,-1을 지나겠죠. 그리고 우린 얘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이 공통 접선의 기울기, 즉 요 점에서의 프라임 값이죠. 그게 여기 F'1 또는 G'1이죠. 근데 이미 구했잖아요. 기울기가 -3이라고요. 기울기가 -3. 그럼 이런 접선의,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그게 공통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네요. y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그래서 y는 -3x 더하기 1이 그 공통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겁니다. 쭉 길었지만 여기 좀 정보가 많아서 뭘 써먹어야 될지 헷갈릴 수 있지만 결국 이 주장으로 풀었다 이겁니다. 괜찮으세요? 밑에 조금 색달라 보이는 문제가 있어요. 뭐 별반 다르진 않지만 자, 그 문제 한번 보고 이번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워볼게요. 자, 필수에드 8번입니다. 8번 보시면 두 곡선이 있어요. y는 x세제곱 그리고 y는 ax제곱 더하기 bx가 있는데 이 두 곡선이 1,1에서 만난대요. 여기서 약간 설정이 좀 달라요. 뭐냐면 만나면서 그 점에서 접하는 게 아니라 이 점에서의 두 곡선의 각각 그은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 B를 구하래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 여기서 편의상 이 곡선을 fx라고 해볼게요. 얘를 gx라고 해보겠습니다. 얘는 서로 접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또 뭐 여기에 하나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y는 fx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 어디에 이렇게 y는 뭐 gx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점 1,1에서 만난다고 얘기했으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얘에서 그은 접선과 gx 이 점에서 gx에 그은 접선과 이 점에서 fx에 그은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겠느냐? 자, 일단은 F1과 G1은 서로 어떨까요?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1이겠죠. 그러면 F'1과 G'1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같습니까? 서로 수직입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F'1이죠. 이 빨간 이 접선 기울기가 이 접선 기울기는 G'1이죠. 근데 둘은 서로 수직이니까 기울기끼리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서로 수직일 때 기울기끼리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곱하면 -1이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설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의미라는 거죠. 서로 각 이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에서의 각각 서로의 그러니까 자신의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끼리 수직이다. 그러면 그 접점에서의 기울기가 서로 곱했을 때 -1이다. 두 개의 주장이면 A, B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됐나요? 자, 풀어볼게요. F1은요, 1입니다. G1은요, A 더하기 B, 이게 1이다. 결국 A 더하기 B가 1이다 라고 얘기한 거네요. 자, F'은 3X제곱이에요. 근데 1 대입했으니까 여기는 3이 됐겠죠. 괜찮아요? 얘 미분하면 2AX 더하기 B입니다. 1 대입하면은 2A 더하기 B겠죠. 근데 그게 -1이다. 그러니까 2A 더하기 B가 -3분의 1이다 라는 힌트가 나왔네요. 그럼 얘랑 얘를 연립하면 되겠죠. 위에서 아래를 빼버리면 -A입니다. 빼면 3분의 4가 되는군요. 그래서 A는 -3분의 4가 됐고요. A가 -3분의 4면 B는 3분의 7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계산에 실수는 없었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